안녕하세요, 웨스토리보입니다.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시험 준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웹디자인이라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VS 코드 있죠? 요거를 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맥이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었는데, 아니면은 VS 코드를 열어가지고요, 이쪽에서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거나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불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파일, U 파일 있죠. 열어가지고 레이아웃 A-1 HTML이라고 파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처음 하신 분들도요, 저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느낌표 누르시고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독타입을 이용해서 독타입이 만들어지고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잘 따라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오른쪽 누르시게 되면은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여기 시험장 가시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일이 열려요. 이렇게 파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바디에다 뭘 쓰시게 되면은 이쪽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뭐 혹시나 시험장에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라이브 서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학생들 중에 저게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안 되면 이쪽에 가서 요거 폴더 있죠. 요 파일 만들었던 폴더, 요거 여셔가지고 더블 클릭하시면 또 열려요. 이렇게. 그죠? 열리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하나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파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쪽에다가 웹스토리보이.com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com이라고 써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아직 사이트가 다 완성이 되어 있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쪽에 첫 번째 거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간단한 설명이 있고, 여기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에 첫 번째 강의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처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쪽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강의 목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 유형, 이렇게 F 유형까지 공부하게 될 거고요. 메뉴 공부하고 슬라이드 공부하고 탭 메뉴, 파워 비용까지 기초적인 걸 다 공부하신 다음에 실전 사이트 총 여기 있거든요. A부터 F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 목록이 쭉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완성할 거 있죠. 완성될 거. 그거 이렇게 샘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된 F형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디자인 보기 누르기 전에 PDF 보기 누르시게 되면요, 이게 HRD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16가지, 셋, 넷, 다 16가지 맞죠? 8, 12, 16, 17, 18, 20, 24가지네요.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꼭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요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나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쪽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게 이쪽에 레이아웃 유형이고요. 그래서 시험은 이쪽에 레이아웃, 메뉴, 이미지 슬라이드, 기타, 실전 사이트,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만들 거는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걸 한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쪽에다가 웹 디자인 개발 기능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쪽에도 만들 거고요. 레이아웃에 A-1이라고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언어는 K5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웹페이지에 문서 유형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에는 정보, 바디에는 코딩 하신 부분 이쪽에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건지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바디 이쪽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의 박스 안에 이쪽에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의 박스를 넣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만들 건데, 그래서 레이아웃은 그냥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 박스에서 태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div 태그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태그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만들 거고, 요 안에 요쪽에 첫 번째 헤더 박스가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박스 div라고 만드신 다음에 div라고 한 다음에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쪽에 V를 눌렀죠? 엠밋이라는 기능이 작동이 될 겁니다. VS 코드는요, 엠밋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느낌표 한 다음에 탭을 눌렀을 때 코드가 안 나오잖아.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VS 코드를 최신 버전으로 깔면 됩니다. 저게 안 될 리가 없어요. 기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요. 여기 첫 번째 박스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가 div라고 해주신 다음에 만들 건데, 똑같은 태그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한테는 이름을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 id라는 걸 사용해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id라고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전체의 뜻을 갖고 있는, 전체를 감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랩이라고 하나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id를 헤더라고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div라고 만들어서 이번에는 id를 이미지 슬라이더라고 처리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쳐서 div 하신 다음에 탭을 누르고 또 id를 눌러서 이번에는 컨텐츠라고 처리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뒤에 박스 눌러서 이번에는 id를 푸터라고 처리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지금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박스 있죠?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박스 안에 4개의 박스를 넣어서 작업을 처리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색을 넣어 줄 건데, 색을 넣어 주려면 스타일이라는 걸 설정해 주셔야 돼요. 스타일. 그래서 이거는 헤드 안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타일 해준 다음에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id라고 해줬어요. 선택자를 id라고 해줬기 때문에 id는 이쪽에다가 샵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규칙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랩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의할 점이, 제가 이렇게 쳤죠.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 뭐가 틀린 부분이 느껴지나요? id는 랩인데 이쪽에다가 얘는 스펠링이 R하고 A가 바뀌었죠. 여러분 시험장 가시게 되면 이거를 절대 눈치를 못 챕니다. 자기가 어디 틀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명령어가 안 먹히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점은, 이름을 썼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꼭 작업하셔야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안 하시다가 시간 낭비하는 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것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ID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중괄호 넣는 건 규칙이고요. 슬라이더도 이렇게 해줘서 슬라이더 넣어주시면 되고, 그죠? 컨텐츠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푸터도 복사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헤더한테 뭐라고 줄 거냐면, 헤더한테는 위드 값을 여기다가 위드라고 나오죠. W로 치면 위드라고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시험지에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정렬에 1200픽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여기에 없는 것들은,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제가 임의로 해도 되지만 특정되어 있는 건 저거 규칙에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200픽셀이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트 값은 100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트 값은 100픽셀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이 영역이 제대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BA라고 치시게 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EF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헥사 코드라는 건데, 여기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냥 따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헤더라는 영역에다가 영역을 만들어 줬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눌러가지고 라이브 서버, 그래서 이거 없는 분들은 이쪽에 익스텐션에 가서 라이브 서버 설치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험장에 꼭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폴더에 가가지고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라이브 서버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에 와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이렇게 해서 박스가 하나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헤더 박스 하나 만들었어요. 헤더 박스 하나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슬라이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더는 1200에 300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도 똑같이 위드 값을 W 친 다음에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1200에,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300, 이렇게 3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백그라운드 BA 해주신 다음에 선택하셔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23 이렇게 색깔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박스도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박스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도 1200에 200이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1200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W1200, 이게 엠밋 기능, 단축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익숙해져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20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이, 얘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BGC라고 치시면 됩니다. BGC라고 치시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샵 D9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바로 한 번에 돼요.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9 해줘가지고 탭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이렇게 처리가 됐고, 밑에 푸터도 마찬가지죠. 푸터도 위드 값을 1200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하이트 값은 100, 그 다음에 BGC는 여기다가 D1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4개의 박스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박스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잡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가운데 오게,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와야 돼요.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얘한테 위드 값이 얘는 1200이겠죠? 1200이고요.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마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진을 주시고, 그 다음에 0, 오토라고 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직은 뭔지 몰라요. 그냥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은, 마진이라는 거는 이쪽에 박스 있잖아요. 여기 박스가 있으면 바깥쪽 여백을 얘기하는 건데, 위아래는 0, 왼쪽 오른쪽은 오토라고 주시게 되면 이게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20몇 번을 계속 레이아웃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 개념들을 한꺼번에 알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그냥 가운데 정렬 하시면 돼요. 다음 레이에서 또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위에 하얀 색깔이 떠 있죠. 원.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S 누르시게 되면 저장이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가운데로 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가운데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신기하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지금 뭔지 하나하나씩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하고 하나씩 그냥 보시면 되는 거지. 저거를 하나하나씩 원인이 왜 저렇게 되는구나 아직 알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백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여백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제가 다른 브라우저로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은 뭐 사파리로 열었다 쳐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백 같은 게 생겨요. 이 기본 브라우저마다 이렇게 기본 값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없애려면 별 표시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 바깥쪽 여백이라고 했어요. 마진을 0. 그다음 안쪽 여백, 패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0이라고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여백이 싹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그죠? 다른 브라우저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 표시는요, 전체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요소들을 다 선택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진 값이나 패딩 값을 다 초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갈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전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로고랑 메뉴를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헤더 있죠. 여기 엔터를 쳐가지고요. 요 안에다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지금이야 뭐 코드가 별로 없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시험장 가서 제일 주의할 점이 첫 번째가 오타예요. 그죠? 오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여러분들 오타가 안 나요. 그래서 이쪽에다 엔터를 치시고 컨트롤 슬러시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석 표시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코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슬러시 2번을 하고 헤더라고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엔터를 치고 이렇게 컨트롤 슬러시 눌러서 주석 표시라는 걸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div 태그는 헤더가 끝나는 태그다라고 이렇게 명령해 줄 겁니다. 표시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 헤더라는 박스 안에는 두 개의 박스가 들어가죠. 로고 박스랑 메뉴 박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div 태그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름을 좀 다르게 해줄 거예요. 클래스라는 걸 쓸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 그래서 이름을 쓰는 방법은 id가 있고 클래스가 있습니다. 차이점도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로고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쳐서 이번엔 div 박스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도 클래스를 줘서 여기는 NAV라고 적어줘 줄 거예요. 내비게이션 각자에서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박스를 만들었죠. 그럼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쪽에다가 헤더 부분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밑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헤더에 자식으로 로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복사라고 했어요. 컨트롤 C 눌러서 자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식은 한 칸을 띄고 얘는 이름이 id가 아니라 클래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로고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게 CS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밑에 거 해볼까요? 밑에 것도 이쪽에다가 헤더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타 난다고 했어요. 그죠? 오타 100%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헤더 하시고 한 칸 띄고 내비 여기다가 클래스니까 점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름이 색깔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로고 크기는 보시게 되면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런 임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 값을 해주신 다음에 저는 임의로 픽셀이라고 하진 않고 퍼센트라고 처리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임의로 처리해 줄 거고요. 하이트 값은요 당연히 100픽셀이죠. 그래서 100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BGC 누르면 된다고 했죠. BC 눌러가지고 여기는 색깔을 EF 여기다가는 EF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비도 위드 값은 80% P라고 치시게 되면 %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W80P라고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하이트 값은 100 이렇게. 그 다음 BGC는 이쪽에다가 E3 이렇게 쳐주시게 되면은 헤더 로고랑 여기 로고랑 내비 여기 잡혔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티가 안 나죠. 색깔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여기 색깔은 빼놓게요. 이거 헤더 색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다 제가 하이트가 100 있죠. 이거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색깔이 지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꿔졌죠. 그래서 이게 로고가 된 거고요.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20% 80%. 헤더는 1200이 된 거고 여기다가 아까처럼 100이라고 해놓으시게 되면은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지금 빨간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식들한테 하이트 값이 있으니까 얘는 치워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 얘네들은 무조건 성질이 세로로 정렬이 돼요. 기본 성질이. 그래서 가로로 바꿔주려면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플렉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가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가 로고가 되는 거고 이렇게요. 이렇게 로고가 되는 거고 이쪽이 메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더 안을 작업했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줬고 색깔은 저는 다시 저 원래 색으로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색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봐줘서 이렇게 헤더 로고 된 거고 슬라이더는 뭐 안에 박스가 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300 해주고 여기에 색깔만 좀 바꿔주시게 되면은 색깔을 아무렇게나 바꿔주시면 되고 그죠? 여기는 살짝 빼줄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고, 메뉴, 슬라이더까지 작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3개가 들어갔죠? 3개 박스가 3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슬라이더도 주석 표시해 줘 가지고 여기다가 끝났다고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처리해 줄 거고 컨텐츠에도 박스 3개 들어가니까 디아이 박스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이름을 클래스 그래서 컨텐츠 1이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이렇게 또 밑에다가 디아이 박스 만들어서 클래스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컨텐츠 2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디아이 박스도 만들어서 여기다가 클래스 컨텐츠 3이라고 만들 거고요. 여기도 끝나는 부분에다가 주소 표시해 줘서 컨텐츠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컨텐츠에는 또 3개 박스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컨텐츠 안에 컨텐츠 1이 있으니까 이쪽에 가셔가지고 위에 가서 컨텐츠 있죠? 여기다가 컨텐츠에 여기다가 컨텐츠 1 요거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줄 복사가 돼요. 여기서 끝에서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고요. 2번, 3번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위드 값을 3등분 했으니까는요 33.33%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게요. 이렇게 하이트 값이 200이니까 200 넣어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등분 해줬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컨텐츠 부분은 하이트 값을 지워버릴 거고요. 이렇게 자식들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는 BGC 해줘가지고 또 색깔을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 여기도 BGC 해줘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여기도 BGC 해줘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어주세요. 저는 보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로 넣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또 3개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세로로 정렬되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이 div라는 박스는. 그래서 여기 상위 박스, 부모 박스한테 DF 눌러주시게 되면 플렉스라고 해주시게 되면은 가로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됐죠. 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또 푸터 볼까요? 푸터도 3개 나눠져 있죠.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제 박스를 만들어서 클래스 작업해 주시고 푸터 1, 그 다음에 또 다시 뒤에 박스 만들어서 클래스 작업해 주신 다음에 푸터 2, 그 다음에 또 뒤에 박스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 해주신 다음에 푸터 3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주석 표시로 여기는 푸터라고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이 주석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스가 적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나중에 소스가 복잡해지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푸터도 가서 이쪽에 가서 푸터 이렇게 처리해 주신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해준다고요? 귀찮아도 다 알아도 이렇게 하나씩 복사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2번, 3번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거는 하이트 값 지워줄게요. 자식한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드 값을 20%, 3번도 그림상 보면 20%, 2번은 60%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하이트 값은 10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하이트 값 100씩 넣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BGC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A3 넣어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됐죠. 세로로 정렬됐으니까 부모 박스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네, 다 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처음 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다음 레이아웃 또 그 다음 레이아웃 하면서 좀 더 완벽하게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런 식으로 코딩 하시게 되면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다가 이상한 점이나 막힌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1을 연습한 거고요. 요게 지금 유형별로 A가 있고 A 4개, B 4개, C 4개, 방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F까지 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걸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레이어 유형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혹시 이상하거나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0%, 99%는요 원인이 오타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쪽 사이트에 가셔서, 아시죠? 이쪽에 다 링크 밑에다 달아놓을 건데 여기다가 가셔가지고요. 이쪽에 가신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나 여기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쪽에 가셔가지고 우리 지금 A1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코드 보시면서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면서 나 왜 안 되지?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복사기 누르는 거 있거든요. 눌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 모르겠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서 작업해 보시면 돼요. 오타 찾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죠? 시험장 가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많이 틀리거나.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또는 여기 코드보기 제가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드보기에서 레이아웃 A1 있죠? 여기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할 거고요. 궁금한 거는 댓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너무 쉬워 하시는 분들은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B 유형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처음 해보시고 처음 저랑 같이 따라 해보신 분들은 바로 A2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